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0일 정오입니다. 한 주일이 한 세기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런 경우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를 향해 쏜 총탄이 5mm만 다른 쪽으로 갔더라도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상처를 입고도 일어나자마자 손을 번쩍 들면서 fight, fight, fight이라고 부르짖고 그것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아주 용감한 영웅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어제 밀워키에서 있었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1시간 동안 마치 자신이 챔피언인 것처럼 아주 여유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입장은 도전자인데 이제 압승할 자신이 있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바이든은 세 번째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칩거 상태인데 물러나야 한다.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특히 정치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돈줄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은 내주부터 선거운동을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8월 19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 바이든의 진퇴가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합니다. 지금 추세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를 대체 후보로 권하게 될 것이다 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게임은 바이든 대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 대 트럼프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신만만한 공화당 사람들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경우에만 승복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졌습니다. 크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지자를 선동하고, 그 선동된 지지자들이 의사당으로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6명이 죽고, 그래서 트럼프가 내란 선동으로 탄핵 될 뻔하는 이런 소동을 벌려놓고도 이번 대선에서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겼을 경우에만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 트럼프가 지명한 반스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나간 과격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아슬아슬한 차이로 트럼프가 지게 되면은 아마 미국에서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의 일주가 세계 역사의 한 세기를 결정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옛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로서는 긴장해야 되죠. 어제 트럼프는 핵무기 가진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 핵무기 가진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러면 핵무기 없는 한국은 뭐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다. 주한미군을 가지고 좀 장난쳐 보겠다 하는 그런 심보가 느껴졌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에
안보상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바이든 그리고 윤석열 두 사람 관계가 좋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윤석열 대통령이 풀었고 해가지고 한미일 동맹 관계가 잘 돌아가니까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이 압도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대중 수출액보다 대미 수출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외교의 성과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이고 해가지고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걸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폭력적 미 우선 경제, 김정은에 대한 러브콜, 트럼프 리스크가 구체화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잘 쓴 이 사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보조금 축소와 노골적 보호주의 발언 등으로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비판하며 대만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 미국은 보험회사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발언 직후 대만과 미국, 한국의 반도체 업체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발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은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는 이 법을 바꿔가지고 그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 유지 대가로 무리한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 정책을 없애고 보조금 축소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약속을 믿고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우리 자동차 배터리 업체에는 큰 악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를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럴 경우 대미 수출이 152억 달러, 연간 152억 달러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빌미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그 본질이 폭력적이라고 조선일보 사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어서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 잘 어울렸고 또 잘 지낼 것이다. 김정은도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또다시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라는 무책임한 말도 했습니다. 그가 다시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를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없애는데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1년에 10억 달러 정도인 방위비 분담금을 몇 배인 수십억 달러로 올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시로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면서 실제로 감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이 한 모든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협력을 대폭 강화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도 휴지가 될지 모릅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조선일보는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설득이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설득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는 미국에 대한 카드가 없느냐? 없을 리가 없죠. 아니, 대한민국은 지금 국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특히 군사력, 경제력.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입장이 좌우되는 거죠. 이 핵 문제만 해도 트럼프를 설득하다가 안 되면은 우리의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독자적 핵무장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걸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미국에 강경책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었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NPT 제10조,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제10조에 따르면은 합법적으로 NPT를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핵 문제로 인해서 국가 생존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전에 통보를 한 다음에 NPT에서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다만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압도적 찬성 여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국민투표하면 60, 70% 찬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자적 핵무장을 하겠다는 이 선언,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쥐는 거죠. 또 하나,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오히려 반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또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주한미군 빼라, 좋다. 그럼 우리는 독자적 핵무장 하겠다. 일본과도 독자적 핵무장,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북핵, 그리고 중국 핵, 러시아 핵에 대한 생존 차원의 핵무장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 추진하자 하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반드시 재앙인 것만 아닙니다. 이걸 이승만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칼날이 아니라 칼자루를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미 관계에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의 보수층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매달리려고 합니다. 아니, 매달리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나 나라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무게를 정확하게 재야 합니다. 우리 국력이 형편없을 때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절대로 꿀리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뒷받침하는 카드를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보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대미 카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주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노예 근성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 핵심은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처럼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어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떳떳한 나라입니다. 뭐 손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 당선을 예상을 하면서 벌벌 떱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7대 강국입니다. 저희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뿐입니다. 세계 7대 강국입니다. 군사력도,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 7대 강군쯤 됩니다. 다만 한국 정치가 분열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나 정치적인 통합도 자주국방을 결심한 지도부가 있고 그걸 가지고 국내 정치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보수 인물로 요사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승만 정신, 박정희 정신으로 돌아가서 트럼프가 되든 말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